네, 안녕하십니까.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 오늘은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10주차,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강의 교재는 제 7장 4절에 있는 창업 정보 시스템의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9강에서는 물적 자원관리에서 상호화 상표, 서비스표에 대한 개념과 보호 방법, 그래서 상법이라든가 상표법, 또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이런 법에 대한 걸 대체적으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특히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본법이 되는 거죠. 오늘은 10번째 10강, 지난주에 계속 자료가 많아서 다 못했었는데 3장의 상권 정보 시스템의 활용 부분하고 2교시에서는 4장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최근에 임대차 3법 개정으로 매스컴에 많은 그 주목을 받았던 그런 법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 강의 PPT 강의한 제 3장 부분이죠. 상권정보 시스템의 활용부터 1교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3장 상권정보 시스템의 활용. 상권정보 시스템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보면 상권정보 시스템, 거기에 나와 있는 요 URL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아니면 한글로 상권정보 시스템 이렇게 쳐도 그 사이트에다 들어갈 수가 있죠. 창업 희망 예정지역을 인터넷 전자지도에서 실제 상권 형태로 구현하는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고 다양한 상권 정보를 추출하여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해주는 그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깜깜이 굉장히 좀 막연하죠. 어느 곳에 해야 될지, 또 내가 이러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지 분석이나 이런 거는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라든가 또 아니면 개인 기업이라도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사업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정확히 전달해 주기가 좀 어렵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줄지언정 상권 정보에 대한 건 목이 말라 있었던 상태죠. 그래 이런 종합 포털 시스템이 있어서 잘 활용할 수가 있다. 가령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를 조금 설명해 보면 서울의 역삼역 주변 커피숍을 검색해 보니 역 주변에 80여 개나 커피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해 본 거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상당한 또 수요가 있다는 의미도 되겠다. 그래서 역삼동 하면은 금융가가 몰려있고 또 거기서 강남역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에 많은 서울의 최고의 상권이 운집해 있죠. 그래서 그 역삼역, 언저리, 특히 대란로 쪽으로가 우리나라의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가장 비싼 지역. 그리고 강남역이 우리나라 한국 유동인구 지하철 이용객 수가 3, 4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숍이 될 만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구할 때 상권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령 한남대학교 언저리 또 대전역 언저리에 나도 이런 바리스타 자격을 가지고 커피점을 내겠다. 그러면은 이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커피숍 이렇게 쳐도 되고 커피 전문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업종별로 검색해서 창업 준비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재도
제7장의 4절에 상권정보 시스템에 대한 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2번 상권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됐는지의 그런 역사적인 또 내지는 그 연역을 설명하는 거죠. 올해로 운영 21년째를 맞이한 상권정보 시스템은 정보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도입기를 넘어, 그래 이제 초창기 한 5, 6년 정도는 정보를 많이 담아야 된다는 그런 다양성 문제가 제기됐겠죠. 2011년도 이때가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정보 신뢰도 구축과 사용의 편의성까지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성공 창업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경에 이 정보 구축, 상권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10년간 운영해보고 받아본 거죠. 그래서 우선 현장감 넘치는 자료 제공을 위해 상권 지도에 로드뷰 기능을 추가하여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로 골목까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른바 3D 입체지도, 또 여러분들도 다음 또 내지는 네이버 같은 데 가면은 요 항공, 지상에서 하는 위성지도 같은 걸 보고 부동산 위치라든가 부동산 정보 같은 입지 같은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콜센터는 1644에 5302번 거기 콜센터 도입을 통해 상권정보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자들을 1대1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 또 포털 사이트 이런 거 검색하는 게 조금 서툴 수 있어서 전화를 그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은 누군가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손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됐다. 그래 초창기에는 아마 홈페이지 수준이었겠죠. 그러다가 5년 정보의 다양성을 담고 10년 차쯤에 되돌아보니까 이제는 골목 상권까지 파노라마 사진 같은 걸 올려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또 이 포털 사이트 정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나이 드신 분, 컴퓨터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콜센터 운영을 1644 5302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그렇죠? 그 정보 포털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콜센터의 전화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일정 지역에 국한되던 임대 시세 정보가 전국으로 확장됐으며,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임대 시세, 그래서 대충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점포를 얻기 전에 임대 시세를 계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상권 내 밀집 정보가 10개 업종에서 50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업종에 대한 밀집 정보,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이러한 창업, 뭐 식당업이든 또 커피숍이든 또 아니면은 내의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그런 업종이든 밀집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모바일을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앱을 통해서 하는 거겠죠. 다양한 부가 콘텐츠 제공 및 상권 전문가 질의응답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발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그래 이건 스스로 한 20년을 거쳐서 2011년경쯤에 자평한 그런 자료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큰 3번에 상권정보 시스템의 주요 정보 제공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방문하기 전에 예비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큰 내용만 정리해 봤어요. 다양한 데이터와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그래 요즘에는 다 정보검색에 지능형 로봇 또 이런 프로그램을 다 활용하죠. 그래 지역, 업종별 상권, 또 입지, 경쟁, 수익 정보 등을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업종별 상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 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게 이 상권정보 시스템의 기본적 취지겠죠. 그래서 괄호 1번에 상권 분석 콘텐츠, 특정 지역, 영역, 업종 중에 업종이겠죠. 매출, 인구, 지역 53종의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업종은 대분류로 8종으로 나누고 또 중분류로 95종, 소분류로 837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업종 분석을 할 수 있죠. 상권 분석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경쟁 분석, 업소별 경쟁 영역 내 거래 건수를 기반으로 경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 등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업종의 경쟁력은 어떤지,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입지 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 업종별 입지 가치, 예상 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 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 투자할 때 그 중에 상당 투자 분석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입지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목이 좋아야 돼. 사람 눈에도 잘 띄어야 되고 유동인구도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업종이 적정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입지 분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수익 분석이죠. 특정 위치라든가 업종의 추정 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 매출 및 고객수, 또 유사한 입지 업종의 매출 현황 비교 분석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 콘텐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수익 분석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내가 창업 비용을 가지고 언제쯤 손익 분기점에 달하는가.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도 요 분기별 수익 분석 같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그 운영자금이라든가 또 창업 비용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손익 분기점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괄호 5번에 경영 컨설팅, 또 어떻게 그 사업을 운영해야 될지 컨설팅도 해준다는 거죠. 5개 업종에 대한 상권 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 방법 같은 걸 제시도 하고, 컨설팅 그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컨설턴트의 자기의 어떤 이제 경영지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점포 이력이죠. 특정 위치의 창업 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의 이력 정보 제공.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래 식당 같은 건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 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 닫는율이 그만큼 높은데 내가 하려는 그 아이템, 창업 아이템이 내 개업을 해서 평균적으로 폐업 기간, 폐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점포 이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그 우리나라의 노포 그래가지고 뭐 식당 같은 게 70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을지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그런데 노포가 없어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오래된 그런 식당들을 보호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또 뭐 백지화됐다. 그래서 점포 이력이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100년이 넘은 기업, 그러면 동화약품이니, 또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 옛날엔 조흥은행이었죠. 일제 말기부터 됐던 그게 100년이 넘은 노포, 또 두산그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점포 이력도 콘텐츠로 담고 있고, 또 일곱 번째는 업종을 또 추천도 해주죠. 7개 광역시의 전업종에 대해, 대전광역시도 들어가겠죠. 상권 적합도, 업종의 구성, 주요 고객 구성 및 항목, 매출 성장이나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 업종을 제시도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될지가 아직 아이템조차 못 정했다면 업종 추천을 받고, 또 내가 어느 지역쯤
컨설팅을 받아보면은 업종 추천 같은 걸 통해서 아이템을 개발할 수도 있죠. 또 8번째는 창업 기상도. 요즘에 뭐 이제 YTN 또 YTN TV 같은 데 보면 일주일 단위 뭐 창업 영업 경제 기상도 해서 그냥 거기서 우리나라의 주식 흐름 또 어떤 기업이 부상하고 어떤 기업이 한 주간 낮아졌다 이런 걸 하듯이 창업 기상도 5개 업종에 대한 시장 환경 및 경영 환경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별 최적의 경영 전략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가장 못 맞추는 게 또 기상대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죠. 어쨌든 그런데 그 기상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운동일을 안 한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운동하면 비가 내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기상대가 너무 잘 안 맞는다. 특히 작년도에 장마 이런 걸 거의 장기 예측이 안 맞았죠. 그래서 창업 기상도도 어떤 업종이 뜨고 부침에 대한 그런 거를 컨설팅 받을 수 있고 9번째는 신규 제공 서비스. 그래서 다시 콘텐츠를 구성한 것 중에 창업 자가진단 이런 게 있죠. 예비 창업자들이 현 상황에서 창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에게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든 자가진단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또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M&A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것도 강의해드렸는데 상권정보 시스템의 위치정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을 거기서 통제하고 있죠. 프랜차이징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맹점이란 말로 번역해서 쓰죠. 프랜차이즈 정보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렇지? 이런 신규 콘텐츠가 더 추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프랜차이즈 상호명으로 검색도 되고 또 어느 업종의 평균 매출의 가맹점에 따라 또 임직원 수 이런 거라서 내가 그런 가맹점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10번째 이 상권정보 시스템의 이용 방법 포털은 검색어 상권정보 시스템 이렇게 쳐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치면 되죠. 또 회원 가입을 해서 거기 게시판 같은 걸 정보를 뉴스레터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 상권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g.smba. 정부기관이니까 go.kr 코리아죠. 그래서 회원 가입 후 이용 또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안드로이드 마켓 또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죠. 소상공인 마당 그걸 앱을 설치 후 이용하면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포털을 이용해서 검색하고 또 인터넷에 그 상권정보 시스템의 회원 가입을 통하고 또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또 아이폰 이런 거에 다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점포를 얻게 되면 대개 자가건물로 창업하긴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면 임대차라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1시간 동안 강의해 드렸어요.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